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추 장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유명세라는 유명세는 모두 치르고 사퇴했고요. 사퇴한 이후에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국제적인 유명세까지 치른 끝에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에서 정말 모처럼요 참신하다 싶어 보이는 그러한 젊은 이미지의 선수 2명을 수혈했는데, 이 친구 중 한 명이요 조국을 수호를 하다가 완전 이거 융단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요 그 30대 초반에 젊은 소방관 출신 인물을 영입하는 거 딱 보고서 좀 놀랬거든요. 야, 저거는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발빠른 행동이구나, 제가 딱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역시 조국이라는 이름이 정말 여러 명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유시민도 이 조국 수호하다가 의외의 인물에게 덜미가 잡혔죠. 옛말에 이의제의,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제압한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입은 입으로서 잡는다, 이러한 것을 이 진중권 교수가 몸소 보여줘가지고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완전히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삐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 교수에게 헤어지자고 마치 삐친 애인처럼 언행을 했는데, 우리 어른스러운 진 교수께서 상당히 넓은 아량을 보여주면서 이럴수록 더 자주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저는요 사실 이 말이 완전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요 한마디로 유시민만 속 좁아 보이게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조국이라는 이름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명이 함께 희화되거나 망가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공지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국을 그렇게 감쌌던 민주당의 그 의원님들까지 지금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요 이 신선하게 영입된 그 신진들까지 구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조국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조국의 후임 자리는 이 법무부 장관 자리요, 여기는 정말 이 임무가 막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무부 자리에 온 이 추미애 장관은요 사실 이 위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정말로 잡기 힘든 귀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조국보다 못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요 그냥 평타만 쳐도 그냥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요 한편으로는 문통과 청와대, 친문, 여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러한 자리죠. 친문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안겨준 윤석열 호 검찰, 여기를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누나의 그 줏대와 고집이라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추 장관이 이러한 기대심을 가지고 그 자리로 왔다고 보는 것이 절대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요 어젯밤 뉴스에 의하면 친노 친문인 이 유시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호 검찰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친문들이 추 장관에게 원하는 바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딱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추 장관 본인도요 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친문의 주장대로, 친문의 요구대로 그렇게 힘으로 검찰을 제압하려고 했다가 자신도 몇 년 후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 장관도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정치 지형을 살펴보면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 힘 있는 정권이라고 해서 이 친문이 원하는 대로 딱 그렇게 해줬다가는 혹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상황이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추 장관 본인도 과거에 이 조윤선 장관처럼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5선 출신의 추 장관의 경륜이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감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 장관이 친문이나 청와대 쪽이 원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영을 딱 해주는 신용은 하겠으나 당장은 그렇게 급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입맛대로 해주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 장관도 이 4월 총선 결과를 딱 지켜보고서 그리고 나서 검찰 개혁의 수위를 요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이전에는 섣불리 이 청와대로 치우치거나 혹은 검찰에 치우치는 그러한 인사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임명한 이 추 장관이요, 그 정도만 해줘도 저는 이 중립은 지킨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정도 행동하는 것이 추 장관 본인에게도 가장 현명한 처세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 장관이 어떤 사람이죠? 법무부 장관으로 와가지고 어느 한쪽 편도 안 들고 그냥 무난하게 그 자리를 딱 보존하다가 그냥 그걸로 평행선만 쭉 가는 그러한 사람일까요? 추 장관이 과연 그런 것을 원할까요? 제가요, 그간 지켜봤던 추 장관은 상당히 이 프라이드, 이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라는 이 판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5선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사법과 입법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드디어 이 행정부 소속의 법무부 장관까지 딱 임명이 됐으니까 입법, 행정, 사법 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그 순간 이미 그러한 경력을 갖추어 버렸으니까 추 장관이요, 문통에게 더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얻기 전에 아쉽지 이미 얻어버렸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추 장관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추 장관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겠습니까? 만약 이 추 장관이요, 대권이든 뭐든 큰 꿈이 마음속에 있다면은 과연 어떠한 행보를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 장관은 더 이상 문통에게는 얻어낼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통에게 잘 보여봐야 문통의 꼬붕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는 큰 사람,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추 장관이 누굽니까? 문통보다 한참 정치 선배 아니겠습니까? 추 장관은요, 문통의 큰 형님격인 노통과 동반자적인 지위에 오히려 가까웠던 사람이죠. 추 장관은 아마 속으로는요, 이 문통을 이 경력이나 능력 면에서 자신보다 좀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 장관은요, 문통보다는 국민에게 응원과 지지를 받는 쪽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얻을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 야당을 탄압해봐야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렵죠. 추 장관 정도의 그러한 위치와 경력을 가진 이런 지도자급 정치인은요, 오로지 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쪽으로 그렇게 언행을 해야 본인이 가지고 싶은 그러한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같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이 추 장관이 그야말로 멋지게 이 법무부 장관 업무를 수행을 해내는 것이 자신의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법무행정을 이끌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멋진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그런 평가를 받기가 매우 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조국 때문입니다. 조국이 너무 파렴치하게 했었지 않습니까? 조국이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짓 변명으로 일관을 했고 정의로움과는 매우 거리가 먼 언행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수사 결과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정의롭게 해도 확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국도요, 여권 대선 후보 순위가 3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 장관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마치 정의로운 포청천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편부당하게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그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때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청와대와 여권이 요구해도 정말 강하게 반발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힘 있는 권력자와 맞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권 인사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에서는 그러한 유일한 여권 인사가 되는 것이 모양새가 훨씬 정의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요, 지금 여권 중에서 오직 추 장관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 장관만이 그러한 깜이 되죠. 최근 이 진중권 교수가 중도와 야권 쪽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는데, 이것은요, 욕하는 여권보다는 실제로는 훨씬 그 수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감안해서 추 장관이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간에 오히려 이 정치 논리보다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녹아있는 그 원리에 비추어 가지고 과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렇게 공정하게만 법무 행정을 이끌어 주신다면 그야말로 법치주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평가도 와, 역시 조국과는 너무 대비되는구나, 법 질서가 이제 제대로 확립이 되는구나, 이러한 극찬을 할 것입니다. 역시 법조인 출신의 5선 출신의 경륜은 다르구나, 아마추어 조국과는 완전히 딴판이구나, 이러한 것을요, 추 장관이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추 장관은 여론의 지지를 딱 등에 업고서 앞으로의 미래가 매우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추 장관이 저의 이 바람과 같이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그렇게 법무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저는요, 이 추 장관의 고발로 인해 가지고 드루킹이 처벌되는, 김경수가 처벌되는 그러한 정의로운 결과가 나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방송에 공감을 하시면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